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10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하루입니다. 하루는 A Day's Work 1994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이브 번팅, 그림 작가는 로널드 힘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을 보면 이 작품은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주제가 정직, 책임, 노동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이 수채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책하고 같은 작가가 쓰신 게 앞에서 본 거 뭐냐 하면은 Fly Away Home 제가 번역을 했어요. 날아서 집으로 하는 책이 있었죠. 네. 그 그림책을 그리신 로널드 힘너의 작품이고요. 이번 이 작품도 로널드 힘너의 작품이어서 은은한 수채화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브 번팅이 이러면 칼퇴꽃 상을 받은 수상 작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브 번팅은 또 골든 카이트 상을 받았다. 그리고 로널드 힘너는 크리스토퍼 상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상이 더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작품을 보면 Fly Away Home, 네, 이거 날아서 집으로 저희 우리나라에는 번역본이 없습니다. 우리 나무가 아파요. 하루 Day's Work 오늘 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The Wednesday Surprise 이건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 다음 In the Haunted House 이거는 영화용 책 같아요. 그 다음 연기 자욱한 밤 이거 Smoky Night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집으로 Going Home 그러니까 연기 자욱한 밤하고 집으로를 그리신 작가가 같은 작가예요. 네. 그 다음에 12월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인공 아이 이름이 프란시스코예요. 그리고 프란시스코와 할아버지는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지 이틀 된 할아버지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멕시코는 스페인 말을 하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자인 프란시스코가 함께 할아버지랑 갔죠. 잠시 후에 원예 회사의 트럭이 멈추었고 정원일 할 사람을 구하였어요. 한 사람.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하루 품삯이 $60라는 말에 이 일에 지원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주인공이 프란시스코가 할아버지와 벤 아저씨가 벤자민 가든의 회사의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곳의 아저씨죠. 에게 거짓말한 것은 어떤가요? 할아버지는 그동안에 목수일만 하셨는데 정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프란시스코가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 정원 일 하는 곳에 데려간 거죠. 네. 그러면 거짓말한 건 어떤가요? 그 다음 할아버지가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한 후에 품삯을 받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이게 그날 이제 풀을 뽑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풀 대신 꽃나무를 뽑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원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꽃나무와 풀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프란시스코에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죠. 앞표지입니다. 여기에 앞표지에 보면 하루가 나오죠. 하루. 다음에 네 여기 프란시스코가 나오고 옆에 할아버지입니다. 프란시스코의 할아버지가 계시고 여기는 쓰레기통에 샌드위치를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온 껍데기들이 지금 넘쳐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누구나 거짓말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란다. 하루 동안의 고된 일을 고스란히 헛수고로 되돌려야 했던 멕시코 출신 이주 근로자 할아버지와 손자 프란시스코. 돈을 버는 일에만 무조건적으로 매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정직, 책임, 노동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그들의 아주 특별한 하루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브 번팅은 여자분이신데요.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글의 주제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실까요? 면지는 이런 색이었고요. 그 속표지에는 지금 이 모자하고 꽃나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모자 쓴 애가 누구냐고요. 아까 봤는 손자인 프란시스코를 나타내는 이 모자입니다. 그 다음 그래 꽃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프란시스코가 이 정원 일을 하러 가는가 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판권, 그 다음에 오늘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하고 이제 헌사가 돼 있죠. 자, 여기 지금 인력시장에서 차들이 이곳으로 와서 일할 노동자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와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프란시스코도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트럭 기사가 손가락 셋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벽돌공 3명! 딱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5명의 남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잽싸게 트럭 뒤쪽에 올라탔습니다. 3명만이라니까요! 기사가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2명은 할 수 없이 트럭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 광경은 오늘 하루 노동을 하면은 이 먹고 살 돈이 생기는 일일 하루하루를 돈을 벌어야지만 되는 일일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인력시장의 얘기입니다. 주차장에 남은 일꾼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발을 질질 끌며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새풀이요. 춥다 추워. 할아버지는 몸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래요. 좀 지나면 따뜻해질 거예요. 할아버지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스페인말로 대답했습니다. 왜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지금 학교에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프란시스코가 대꾸했습니다. 우리 아부엘로 할아버지는 아직 영어를 할 줄 모르세요. 캘리포니아에 오신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엄마랑 저랑 함께 사실 거예요. 프란시스코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랑 전 늘 외로웠어요.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가 일자리 얻는 걸 도우려고 같이 온 거예요. 프란시스코는 할아버지의 차갑고 거친 손을 잡고는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부엘로 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처럼 키가 크고 비쩍 말랐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엄마에게 여윳돈이 좀 있다면 프란시스코가 입고 있는 재킷처럼 소매가 손등까지 오는 옷을 한 벌 사드렸을 거예요. 프란시스코와 똑같은 LA 레이커스 모자도요. LA 레이커스 모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 아이가 이 팀을 상당히 좋아하나 봐요. 잠시 후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는 벤자민 원예 회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할아버지 손을 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뚫고 돌진하듯 달려가 차가 멈춘 곳 앞에 섰습니다.
차를 몰고 온 기사가 말했습니다. 정원일 할 사람 한 명이요. 운전기사는 검은 구레나룻이 덥수룩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와 똑같은 LA 레이커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걸 말하는 거겠지? 왠지 예감이 좋은 걸? 프란시스코는 생각했습니다. 벤자민 아저씨, 저희를 데리고 가주세요, 네? 프란시스코는 뒤쪽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LA 레이커스라는 글자가 아저씨에게 잘 보이도록 모자를 고쳤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똑같이 레이커스 농구팀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직 영어는 잘 못하지만 정원일은 아주 잘해요. 멕시코든 미국이든 정원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프란시스코는 급하게 손을 흔들어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한 명 품삯으로 2명을 쓰는 거예요. 제 품삯은 받지 않을 거니까요. 프란시스코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난 벤자민이 아니야. 그냥 벤 아저씨라고 부르렴. 그러고는 프란시스코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뒤에 타렴. 하루 품삯은 $60란다. 프란시스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이 그렇게나 많다니 엄마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품삯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도 오늘 저녁에는 소시지 요리 같은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차 뒷문을 열고 엄마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던져놓고는 할아버지가 먼저 탈 수 있게 서둘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몸집이 아주 크고 거칠게 생긴 남자가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 아저씨를 슬쩍 밀었습니다. 그 험상궂은 아저씨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기다리던 일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잠시 후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정원 일이래요, 할아버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프란시스코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정원 일은 전혀 할 줄 모르잖니, 프란시스코. 난 목수잖아. 평생 도시에서 집 짓는 일만 했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프란시스코는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꽃이나 장미, 뭐 그런 것들을 다듬고 청소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고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차에 타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뇨라! 프란시스코는 아주 공손하게 불렀지만 아주머니는 스페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승합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부러진 도로 쪽으로 접어들더니 멈춰섰습니다. 경사진 뚝은 새로 지은 집들의 뒷뜰로 이어졌습니다. 일꾼들 몇 명은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분 좋은 타르 냄새가 풍겼습니다. 높은 뚝에는 하얗고 예쁜 꽃들이 점점이 피어 있었고 억세고 푸른 잡초들도 무성했습니다. 뚝 아래에는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통이 6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차에서 내렸지만 벤 아저씨는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일은 여기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벤 아저씨가 아부엘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가르치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뽑은 잡초들은 저기에 버리면 되고요. 좋아요, 알았어요. 벤 아저씨의 설명에 대답한 사람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3시에 다시 데리러 오마. 날씨가 아주 더울 테니 너희 할아버지도 모자가 필요하실 게다. 아저씨는 승합차에서 밀짚 모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라시아스.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사람 뭐라고 한 거냐? 벤 아저씨가 떠나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라고요. 여기에서는 누구나 주고받는 말이에요. 우리 손자 영어도 참 잘하는구나.
프란시스코는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뚝에 올라가 웃옷을 벗어 울타리에 걸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러고는 무성한 덤불 속에서 잡초 하나를 뽑아 뿌리 부분에 흙을 털었습니다. 이런 게 잡초예요. 다른 꽃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부에노.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는 건강하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일을 했습니다. 울타리 너머에서 작은 푸들 한 마리가 나타나 두 사람을 향해 짖었습니다. 멍멍멍! 누런 고양이도 뚝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새로 만든 뒤뜰 어딘가에 작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덤벙거리는 물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물소리를 들으니 훨씬 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와 팔도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60라고? 엄마는 놀라면서 프란시스코와 할아버지를 덥석 껴안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하루였구나. 드디어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가 싸준 옥수수빵과 토마토를 먹고 물도 나눠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도 1시간을 더 하고 나서야 겨우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누런 흙과 예쁜 꽃들만 남은 뚝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무이보니 또 이야 멋지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프란시스코와 할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왔고 스스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승합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차가 도착하자 옷에 잔뜩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벤 아저씨는 둑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런 야단났군! 프란시스코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벤 아저씨가 몹시 충격을 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했죠? 프란시스코는 슬램덩크라도 하듯 훌쩍 뛰어오르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레이커스 팀 선수들처럼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이럴 수가. 벤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꽃나무들은 전부 다 뽑아버리고 반대로 잡초들만 남겼잖아. 하지만 저 꽃들은 프란시스코가 멈칫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바싹 다가가자 벤 아저씨가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 꽃들은 별꽃이라는 잡초야 잡초. 그 대신 어린 꽃나무 싹들을 다 뽑아버리다니. 아저씨는 레이커스 모자를 획 벗어 차에다가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뭘 잘못한 거니? 할아버지가 다가와 스페인 말로 속삭였습니다. 벤 아저씨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수염까지 부르르 떨었습니다. 너 분명히 할아버지가 정원일을 아주 잘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잡초를 구분하지 못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군.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무슨 일인지 말해다오. 우리가 잡초들만 남겨두고 꽃나무 싹을 다 뽑아버렸대요. 프란시스코는 스페인말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보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정원일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 말은 아주 빨랐고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지? 하지만 하루 동안 할 일이 필요했잖아요. 프란시스코, 일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란다. 이제 할아버지 목소리엔 화보다 슬픔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할아버지는 프란시스코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렴. 그리고 괜찮다면 내일 다시 와서 일하겠다고 전하렴. 잡초들을 다 뽑고 꽃나무 싹들을 다시 옮겨 심겠다고 말이다. 프란시스코는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러면 일을 2번이나 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내일은 일요일이고 텔레비전에서 레이커스 팀 경기를 중계한단 말이에요. 또 교회도 가야 되잖아요. 프란시스코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 생각이 바뀌기를 바랬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없게 됐구나, 프란시스코. 이게 바로 거짓말에 대한 대가란다.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렴. 그리고 저 꽃나무 싹을 살릴 수 있는지도 물어봐다오. 벤 아저씨는 프란시스코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다시 심으면 제대로 자랄 수 있을 거야. 벤 아저씨는 눈을 비비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잘못도 있긴 하지. 할아버지랑 내가 일을 시작할 때 지켜보았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니 고맙다고 전해다오. 내일 아침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가마.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창가 쪽에 웅크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할아버지가 일자리 찾는 것을 돕긴 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만 하루의 수고를 모두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사용하고 버린 종이컵과 샌드위치 포장지들로 넘쳐났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 돈이 필요하면 오늘은 반만 드릴게요.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자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일 완전히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받겠다고 말하렴. 할아버지와 벤 아저씨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결국 지갑을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이 특별한 소시지 요리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다. 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전해주렴. 훌륭한 인권은 단 하루가 아니라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 말에 프란시스코는 흥분하며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언제든지라고. 벤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걸 알고 계신 분이구나. 사실 정원일 정도는 내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단다. 프란시스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할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이제 매우 소중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차갑고 거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